제가 지금 큰 모니터를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얼굴들이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지? 눈빛이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 모니터를 보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일단 제가 참석자도 한번 볼게요. 다 들어오지는 못하셨지만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줌 미팅을 시작하는 의미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잘 들리시죠? 줌 미팅을 시작하는 건 지금 이제 전체적인 팀에서 많은 분들이 유산화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근데 워낙에 오프라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유산화를 시작을 해도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부족해서 공감대가 있는 지금 20대, 30대 분들 그리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분들의 상황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왔을 때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 케이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전에 이소진 리더님 다운라인 그리고 정재현 리더님 다운라인에게는 제가 미리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1주차부터 시작을 하고 4주를 진행해보고 여러분들이 이 줌 미팅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열심히 하고 계시면 연장하실 수 있게끔 제가 진행을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4주 동안 진행될 내용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톡방에 초대된 인원들이 한 10명 초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3분 정도씩 돌아가면서 본인들이 이 일을 어떻게 시작했고 왜 시작했고 하면 뭐가 좋은지 하고 있는 이 느낌 기분 좋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케이스를 공유해서 이왕이면 내가 한 실수 우리 팀에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이 하지 않게끔 혹은 내가 잘한 거는 자랑도 하고 함께 더 잘해 나갈 수 있게끔 그 기회를 조금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인상으로 보면 2030에 이소진 리더님 다운라인, 정재현 리더님 다운라인, 그리고 김정한 리더님 다운라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인원이 점점 늘어나면 더 많은 인원들이 함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에 앞서서 이 세 분의 유산화를 만난 잠깐의 이야기, 그리고 왜 사인을 했는지, 사인을 한 이유와 사업을 결단한 이유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들으실 부분들은 그분들이 사인했을 때 어떤 포인트가 있거든요. 결국은 내가 누군가에게 유산화를 전하고 싶을 때 그 포인트를 전달하셔야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인을 통해서 혹은 그것을 관심을 통해서 시스템에 초대가 되시면 시스템 안에서 배우고 느끼고 함께하면서 진짜 사업적인 결단은 하시게 됩니다. 좀 전에 9시에 유니스타즈 그룹을 이끌고 가시는 골드 이상 리더님들이 참여하시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리더스 회의 골드 이상의 직급자들을 리더스 멤버라고 하거든요. 그 리더스 회의에서 안치범 최고 스폰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빨리 가고 늦게 가고 더디 가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본인의 업이 따로 있고 대부분 그게 알바든 직장생활이든 자영업이든 본인의 일이 있고 유산화를 병행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서로의 속도 차이, 서로의 시간 투자, 서로의 유산화를 해가는 부분들이 반드시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를 하다 보니 일요일이었고 그래서 일요일 홈미팅을 진행하고 있고 줌 미팅도 일요일 저녁에 합니다. 그래서 이 미팅은 사실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퇴근 시간이 늦어지거나 본의 아니게 이 시간에 미팅을 하실 수도 있어요. 대신 염두는 하고 계시되 중요한 미팅이나 중요한 본업에서는 방해되지 않게끔 사전에 조금 준비하셔가지고 단톡방에서 케이스 나눔하는 거 참고하셔서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지금 2030 후원방이라고 제가 명명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초대될 수 있고 일단 이 톡방의 안방마님은 제가 아닌 이소진 리더님께 제가 그거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소진 리더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가장 시스템
짬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배워온 것을 좀 더 나누고 먼저 내 라인도 물론 내 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그레이터스 팀에 에너지를 주고 내가 무언가 책임감 있게 맡아서 진행해 보는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10분, 15분 정도 전에 줌이 링크가 오픈이 되면 서로 먼저 조인하셔 가지고 일주일 어땠어요? 하면서 안부 인사하고 서로 오프라인에서 못 뵈니까 온라인에서 궁금한 거 요새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요새 어때요? 잘 지내고 있으시죠? 다이어트는 어떻게 돼가고 계세요? 이런 얘기들을 제품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전달 케이스들을 여러분끼리라도 조금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유산화 이야기 내가 어떻게 만났고 왜 사인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결단하게 됐는지 첫 번째 순서로 이소진이다님이 잠깐 너무 길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짧게 이야기 진행해 주시면 되고 뭐 크게 강의하거나 발표하는 느낌처럼 무겁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본인이 유산화를 전하시고 싶은 그분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산화를 만난 이야기 이소진이다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소진입니다. 저는 전직은 트레이너였고요. 4년차 정도 일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트레이너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욕구는 굉장히 컸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 거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은 대식구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은 식구들끼리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가족끼리 친하면서 조금 더 베풀고 싶고 이런 면이 컸는데 그렇게 자라오고 나서 제가 바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제로 돈을 벌려고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다 엄마도 책임지고 싶고 할머니도 책임지고 싶고 이랬던 부분들이 제가 하고 있는 이런 트레이너 일적에서도 트레이너라는 거는 제가 한 만큼 수입을 벌어가요. 그래서 기본급 이상으로 제가 500을 찍고 싶으면 500을 벌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저한테는 시간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24시간 안에서 벌 수 있는 한계가 있었고 이 돈으로는 제가 저희 아끼는 이 대가족들을 책임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있을까라고 생각만 했지 사실 제가 실천하거나 행동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없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행을 한번 더 큰 세상을 경험해 보자 해가지고 결정하게 됐던 게 캐나다를 가게 됐고요. 25 나이에 캐나다를 가게 되고 이제 거기서 많은 경험을 하고 싶었는데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도 너무 좋은 경험을 했지만 중요한 건 노동 수입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거기도 부자들만 부자였고 저도 좋은 경치를 보고 싶었지만 마찬가지로 요리를 하러 갔어야 됐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코로나 때문에 저는 다시 한국에 오게 됐고요. 다시 왔을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또다시 노동 수입을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이거를 통해서 가족들을 또 뭔가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제 행복인데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경제서적 우연치 않게 자가격리 하는 동안 보게 됐어요. 그 와중에 제가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 중에 딱 4가지가 있었어요. 뭐 첫 번째는 음반, 뭐 서적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서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 다단계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편견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일단 하니까 이게 괜찮다고 하니 알아보자 해서 알아보게 됐고 그때 마침 뉴스킨 DM이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이면 뉴스킨 DM을 많이 받아요. 한 번쯤 아니 보통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직접 줌으로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참여를 하고 들어보니까 사실상 제품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요. 보상 구조도 6단계 이상은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그렇게 저는 사인 직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인 직전에 갔을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유산화 쉐이크랑 헬스팩이랑 서플리먼트를 갖고 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사실 영양제에 대해서 많이 먹고 있지도 않았지만 제가 영양제를 이미 100만 원어치를 캐나다에서 사왔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화가 났고요. 두 번째는 이미 제가 사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또 화가 났어요. 알고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더라고요, 유산화도. 근데 전 처음 들어봤고
이 사인하는 설렘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저는 있는데 제 설렘을 뺏어갔다. 그리고 누구 멋대로 이걸 내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했냐라는 것 때문에 그분 나 좀 만나게 해달라 해가지고 솔직히 따지러 가는 마음 반 그런 마음 알아보고 가고 싶은 마음 반 이렇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 뵙게 됐던 게 지금 김정 골드 스폰서님이시고요. 그때 저는 보상이랑 회사 소개 이런 게 아니라 저희 꿈을 물어보셨고 제가 오랜만에 정말 심장이 많이 뛰었어요.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일이라면 제가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는 그때 유사나를 접하게 되었고요. 맨 처음에 종로 시스템에 들어가고 여러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저는 초반부터 바로 느꼈었던 것 같아요. 이거라면 제가 행복한 길은 가족들이 일을 그만두게 하고 저도 시간이 가는 만큼 가족들도 시간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늙고 힘드시기 전에 제가 빠른 시간 안에 큰 부를 이룰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유산화의 비전을 보게 됐고요. 그게 저는 사인한 이유가 되고 일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로 더 말씀을 드리면 가족의 행복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도 이 비전을 전달을 해주면서 저 혼자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제가 같이 놀러 가자 했을 때 저희 소중한 친구들도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서 전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달하고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소진이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제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매칭 보너스가 있죠. 그래서 어머님이신 김진희 리더님이 매칭 보너스 할 겸 그리고 가족들의 먹을 제품을 구입할 겸 하면서 소진 리더님의 사인의 그 희열을 뺏어가시고 먼저 가입을 해두셨어요. 굉장히 럭키하신 거죠. 근데 지금 이소진 리더님이 사업을 초반부터 사실은 이제 그 계기로 진행이 되면서 지금 한 5개월 정도 사업을 알아보고 실제로 하시면서 지금 가장 기쁜 건 뭔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한두 달 차잖아요. 사실은 사업을 시작한 지. 네. 근데 한 5개월 먼저 해본 선배로서 유산화 해보니까 이거 좋다. 그리고 뭐 유산화 제품 주변에 권했을 때 사실 이런 반응이랑 이게 참 뿌듯하다. 이런 거 조금만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저도 1, 2개월 차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저도 주저주저했고 되게 머뭇머뭇거렸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스폰서님들은 내가 뒤에 있잖아. 뭐가 무서워. 갔다 와. 이랬던 그 느낌이 지금은 제가 파트너들한테 하고 있는 그 느낌? 이거를 알고 나면 알려줘서 고마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그래서 제가 1, 2개월 차이 이소진한테 다시 돌아간다면 진짜 머뭇거릴 필요도 없고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왜 내가 유산화를 전달해 줘야 되는지 그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저희 과거에 저한테 알려주고 싶고 그랬을 때 파트너분들이 그때 말했을 때 저를 믿고 알겠다라고 해줬던 파트너분들이 지금까지 같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성장하고 있고 저도 또한 같이 성장하고 있던 게 친구들이랑 함께라서 너무 좋고 제가 이렇게 재밌게 일하는 모습을 저희 엄마도 같이 겪고 있잖아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저희 엄마한테 제대로 효녀 노릇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매칭 보너스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할 수 있겠다. 이것도 있고 성향이 저희 집이 굉장히 많이 밝아졌어요. 그 부분에 저는 유산한테 참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소진 리더님의 이야기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드릴게요. 결국은 이제 물론 어머님이 먼저 사인을 하신 경우이긴 하나, 실제로 네트워크를 DM이라든지 친구를 통해서 혹은 온라인 마케팅의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사실 20대들은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다단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트워크를 찾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소진 리더님이 그랬던 것처럼 책을 통해서든지 주변 지인분들을 통해서든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것이 있다.
그 중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사업적으로 조금 캐치해서 확인해보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소진이들 저희가 유산화를 알고 나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뉴스킬 왜 해? 허블라이프 왜 해? 아니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머리에 총 맞은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해요. 수익 구조나 회사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근데 그분들이 그 일을 하셨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노동 수입과 권리적인 수입의 차이를 처음 느껴봤기 때문에 사실 신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유산화를 얘기를 할 때 그런 포인트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조금 염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트워크를 하면서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습니다. 물건을 얘기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듯한 느낌의 얘기들도 많지만 네트워크를 그래도 조금 시스템에서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인생에 대한 꿈을 여쭤봐요. 그래서 지금 소진 리더님 같은 경우는 뉴스킨과 다르게 유산화를 만났을 때 그런 포인트를 짚어주신 스폰서님께 대해서 그걸로 설레고 내 마음이 뛰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트워크를 좀 접해보신 분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니네 다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책에서 배운 그 성공의 8단계를 아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랬을 때 나는 그거에 가슴 설레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왜 저분은 똑같은 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실까라고 움찔하실 필요 없어요. 아, 그런 얘기를 들었었었니? 왜 유사나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줄 알아? 왜 그럴 것 같아? 물어보세요. 그리고 결국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자산을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여행 가고 함께 이렇게 즐기면서 건강 챙기면서 돈도 벌고 시간적인 여유도 갖고 누릴 수 있는 건 똑같다 네트워크로. 그래서 사람들이 본인이 살고 싶은 인생에 대한 꿈을 그려보라고 얘기한다. 나는 유산화를 만나서 그랬지만 너는 이미 허브를 통해서 뉴스킨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질문했을 때 너는 어떤 생각을 했었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얘기합니다. 그럼 그걸 실현시켜주는 게 네트워크이긴 하나 네트워크도 다 똑같은 네트워크가 아니더라. 그 안에서 제대로 된 것을 선택해야 지금 너가 했던 들었는데 해봤는데 난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처음부터 유산화를 만났고 그걸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고 선택을 했다면 제대로 된 걸 선택해서 진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지금 타 네트워크를 접했다가 유산화를 만나신 분이 여기 톡방에만 지금 3분이 계세요. 그죠? 김태수 리더님, 김동현 리더님, 민경재 리더님. 그리고 자세히는 아니지만 이소진 리더님과 양나라 리더님은 뉴스킨 DM을 받고 어딘가에 다녀오셨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공감대를 생각해보면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네트워크를 찾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트워크를 해봤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런 분들에게 각각의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라는 걸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소진 리더님이 어머님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전달받으셨고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이 먼저 유산화를 접하면서 가족분들에게 같이 건강 챙기자 혹은 함께 사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주저주저 하실 거예요. 어떤 걸 주저주저 하실 거냐면 내가 일단 무언가를 한다 하니 집에서 걱정하자.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분도 가족이고요. 가장 걱정하는 분도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장 잘 됐을 때 그 혜택을 누리실 분들도 가족입니다. 사실은. 근데 염려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동석해 주신 부모님으로서 먼저 본인 얘기할 차례예요. 입 쩝쩝 다시고 계신 그분이에요. 본인이 먼저 부모로서 이 사업을 전달받고 어떤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달했는지 그리고 부모님으로서 당연히 이런 부분을 걱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우리 저의 13년, 15년쯤인가요? 저랑 스타크래프트하고 맥주 마시다가 친해지는 우리 팀장님이시거든요. 김태수 리더님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리더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노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태수입니다.
저도 사실 뭐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편견이 좀 많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어, 그,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동생 때문에 하게 됐는데, 뭐 어떻게, 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그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음, 자동차에 저는 좀 많이 비유를 해요. 지금 자동차에 그런 총판권을 딸기 위해서 또 휴대폰에 그 삼성, 휴대폰 하면은 삼성하고 애플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영업을 할 때는 그 아이나비 총판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한 5억 원 정도는 들어갔어야 이런 총판권을 딸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 이런 스타벅스라든지 뭐 스타벅스는 안 되더라도 어떤 뭐 이디야라든 이런 커피숍을 하기 위해서 1억씩 2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투자를 하는데 우리 총판권을 그렇게 딸고 그 재산이 없으면 그렇게도 안 되는데 유산하라는 우리 영양제에서는 1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거고 근데 2위가 없어요. 영양제는. 다른 데는 1위, 2위가 이렇게 있는데 영양제는 지금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 당연히 아들한테도 이렇게 전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게 되면 건강해지잖아요. 건강도 해지고 또 5년, 10년 후에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전달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청방권을 내가 자본도 없이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소비를 하더라도 우리가 20만에서 40만 원을 쓰게 되면 돈을 못 벌더라도 내 건강을 위해서는 그 정도 쓰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만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파트너들도 다 같이 돈 벌고 맨 처음 시작하는 이 신규분들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요. 요즘에 또 어떤 일을 그 소비자 같은 사업자들도 만나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 건강해져서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나를 팍팍하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태수 리더님께서 전달해 주신 것 중에 이제 포인트를 조금 짚어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 프랜차이즈 사업, 수억 대의 돈을 내고 아이나비 총판을 운영해 보신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본인의 건강을 챙김으로써 그 플랫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 하나가 너무나 대단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스타벅스 정말 한 10개 갖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 누구한테 물려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다면 자녀한테 물려주겠죠. 혹은 10개의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11번째 지점을 낸다. 그럼 누구에게 내라고 하시겠어요? 당연히 가족이에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김정환 리더님께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 중에서 특히 예진 리더님, 정환 리더님, 그리고 오늘은 안 들어오셨지만 오예빈 리더님 혹은 20대 중반이 넘어가도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대학원이라든지 뭐 군대 갔다 와서.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학업에 충실하셨으면 할 거예요. 당연히. 그죠? 당연히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자세히 일을 모르시니까. 근데 본인이 저런 사람을 통해서 건강 챙기고 그래 희정이한테 뭐 하나 팔아주지 하고 시작했던 그 계기가 우연치 않게 1년 반의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의 지경에 이르렀고 본인이 안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왜 배우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아들이 똑똑해서 본인 두 발로 걸어와서 직접 봤더니 아버지 저 학교 안 다닐랍니다. 저 그냥 유산화로 제대로 한번 살아볼랍니다. 하고 자퇴한다고 했을 때 그래라 라고 해주신 부모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태수 리더님 라인에는 태수 리더님 소개로 유산화를 만나신 김동현 리더님 그리고 김동현 리더님의 친정어머님 그리고 친정어머님을 통해서 만난 우리 김정은 골드님 그리고 김정은 골드님을 통해서 김정은 어머님이 소개해 주신 분의 원봉자 할머님 그 원봉자 할머님의 따님이신 김진희 리더님 그분의 따님이신 이소진 리더님을 통해서 그 라인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소진 리더님이 사업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태수 리더님보다 돈 더 잘 버는 파트너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태수 리더님은 1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내가 유산화를 통해서 이렇게 레버리지가 일어나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돈을 버네. 본인이 돈 버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 큰 라인 대실적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실적 김동현 리더님, 김정은 리더님, 김산 스폰서님 안녕.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안녕.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레그가 내려가고 가장 많은 시간 거의 1년 가까이를 이 대실적에 있는 파트너들을 돕는 데 시간을 쓰셨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들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배운 것들로 본인의 반대쪽 라인을 키우고 계세요. 근데 1도 남잘 돼서 배 아프지 않고요. 너무너무 기쁘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안에서의 또 가족들이 전달된 진희 리더님, 소진 리더님 그리고 태수 리더님의 매칭이신 김정한 리더님 그분들이 서로 또 매칭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서 태수 리더님이 저의 매칭이거든요. 이제는 본인 것도 좀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이건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고 함께 갑니다. 함께 가서 두 라인이 동시에 커지든 한쪽이 커지든 세 라인이 커지든 그거는 타이밍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함께 일해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로부터 유산화를 전달받으신 우리 20대 뉴페이스 김정한 리더님의 이야기 짧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기가 계속 너무 길어지고 있으니까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21살 김정환입니다. 제가 유산화를 처음 눈으로 본 거는 고등학교 운동선수 시절이었는데, 저는 인천체육고등학교라는 근대오 종목의 선수였어요. 국가대표 형들이랑 운동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빡센 훈련 탓에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툭하면 다쳤고 또 그 다친 건 되게 오래가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다 제가 3학년 때 1학년 신입생이 들어오게 됐는데 전학을 오게 됐는데 오자마자 그 친구가 또래 친구에 비해 기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어요. 늦게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냥 원래 재능이 타고난 앤가 보다 했는데 전지훈련을 가서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 그 친구가 유산화를 먹고 있더라고요. 운동 잘하는 애는 이런 거 먹는구나 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집에도 그 후배가 먹던 유산화 제품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운동 잘하는 친구가 먹는 거다 보니까 저 또한 열심히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유튜브로
알게 된 사실인데 같이 운동하던 국가대표 형도 헬스팩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다치지 않고 100회 전국체전을 뛰며 운동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은퇴를 하고 나서 20년도 졸업하기 직전에 다단계라면 아주 불신이셨던 아빠가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유산화를 배우고 알아보기 위한 장소에 데려가게 됐는데 그때 한마디 하면서 데려간 게 "함 같이 가보자." 이 한마디였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 또한 잘 챙겨 먹고 있었고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먹고 있어서 거부감 없이 갔었던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보상 구조를 보게 되고서 일단 돈이 된다는 게 보였고 처음 봤는데 그 생각과 동시에 '사람들이 이걸 왜 모르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난 아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상 구조를 몇 번 더 듣고 나서 "마르지 않는 통장이 있다면 뭐 할 거냐?"라는 말에 반했는데 그 뭐 할지 상상을 하면 할수록 되게 좋았고 진짜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리셋은 해 보지 못한 상태였는데 다 좋다고 하고 좋은 모습도 좋아지는 모습도 다 봤고 '나도 좋겠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도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먹으면은 지금은 바로바로 느껴요. '아 여기 좋대. 여기에 좋대.' 하는 걸 먹으면 바로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아니까. 그래서 더 챙겨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당장 뭘 시도한다고 해도 아직 살아갈 날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일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의 일을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고 재미있게 여유 있게 누리면서 살지는 못하겠구나 해서 인생을 뒤집어 버리려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이더니 그냥 그 채팅창에 보면은 밑에 참가자 옆에 화살표가 있어요. 그 화살표를 누르고 가면 사람들이 쭉 떠요. 그 맨 밑에 우측 옆에 보면 점 3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면 입장 시 음소거, 대기실 사용, 본인이 음소거 할 수 있게끔 선택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본인이 제거할 수 있게끔 해주면 돼요. 이런 자리는. 오케이? 본인이 제거 못하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잡음이 들어올까 봐 아예 막 블락킹을 시키는 거고. 정은 리더님이 하셨다네요. 오케이. 제가 여러분들께 정한 리더님께 하나 배우셨으면 하는 걸 얘기를 드릴게요. 물론 안 배우셔도 되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있는데 어떤 걸 꼭 하나 배우셨으면 좋겠냐면 때로는 혼돈하고 때로는 칭찬도 받습니다. 근데 정한 리더님께 얘기하면 늘 항상 이런 반응이에요. 수봉아님, 저는 되니까요. 저는 할 거니까요. 본인이 골드가 안 된다, 다이아가 안 된다는 생각을 1도 안 하고 있어요. 1도.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하다 보면 처음에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묵묵히 하면 되잖아요. 실수? 다시는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골드 되니까요. 다이아 되니까요. 그게 정말 온 몸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산스포너님이랑 저랑 사실 지금 이 시간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커피를 마시러 가는 시간이잖아요. 이거 사러. 그래서 차에 앉아서 한 2시간씩 얘기를 하고 필요한 파트너님들과 통화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 시간대 정한 리더님이랑 통화하시는 시간에 제가 그 옆자리에 앉아 있어요.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럼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혼이 나는데 본인의 반응은 죄송합니다. 지적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너 왜 그러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저 꼴도 될 거니까요. 뭐 이거 다 과정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게 온몸으로 사실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 자신감, 우리가 얘기하는 확신이 본인이 다이아몬드 안 될 거라고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 5년 걸리면 어때? 내가 좀 젊은데 한 10년 걸려도 가면 되지. 이런 자신감. 여러분들이 그걸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집 아들인지 참 잘생겼습니다. 잘 될 거예요. 저는 김태수 리더님 돈 벌게 도와주고요. 그분의 아들의 돈 벌게 도와주면서 평생 저 집에서 굉장한 사람으로 존대받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저는 유산합니다. 태수 리더님 집에 가면 얼마나 저에게 그죠? 뭐 지금 밥 얻어먹고 이래본 적 없지만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지나서 우리 정한 리더님이 장가를 간다 해보세요. 그럼 그 손주 손녀들이 얼마나 나한테 우리 희정이 할머님이 이러면서 얼마나 그죠? 그들의 가문의 역사 속에는 제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것들을 누리고 행복하게 함께 사는 것에는 희정이 할머님이 할아버지한테 전해줬던 그 유산화가 없었으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으실 거고 충분히 그분들과 함께 행복한 부자로 살면서 뿌듯해지실 거예요. 유산화 안에서. 자, 20대 보기 드문 또 사람이시죠.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 일을 만났다면 어떻게 보면 이소진 리더님의 프리랜서를 넘어서 20대 때 본인의 자영업을 운영해 보면서 사실은 김태수 리더님이나 저나 동현 리더님이 우리 이제 어른이 봤을 때는 참 대견하다. 20대 때 어쩜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살까. 그 20대 대표주자 오늘 꺼벙이 왕눈이 안경을 쓰셨네요. 우리 정재현 리더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정재현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유산화를 이제 만난 스토리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그냥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면 이제 사람을 만져서 그 사람에 대한 건강을 지키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하고 싶고 더 노력을 하고 싶어서 이 손에 대한 감각을 정말 제일 느끼기 위해서 하루에 이제 소고기를 항상 만지고요. 정말 감각이 좋게끔 하기 위해서. 또한 사람을 더 인간이라는 걸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사람의 시체를 죽은 시체를 중국까지 날아가서 불법으로 잘라 가지고 거기 안에를 또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20대 초중반을. 지금 나이가 29입니다. 네.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센터를 차리고 나서 저희 김산 스폰서님 저희 회원님이기도 하신데 아프다고 오셨어요. 아프다고 오셨어요. 어떻게 아픈지 모르겠는데 고개가 잘 안 돌아간다. 어디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막 결린다. 근육이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소개를 받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오시죠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도 저의 실력대로 성심성의껏 케어를 조금 해드렸어요. 그래서 해드리고 나서 이제 김상 회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네, 저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진행을 할게요. 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된 게 5월 후반에서 6월 초쯤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제가 항상 열심히 살고 아침 9시에 오픈을 하고 저녁 12시에 퇴근을 해서 혼자서 또 집에서 저만의 또 자기 생활을 좀 하고 나서 자면 한 4-5시간 정도 자면서 매일 그렇게 일을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 눈 밑에 다크서클부터 시작해서 항상 술을 먹고 잤어요.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술을 먹고 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살이 뭐 찐다 안 찐다를 떠나서 이 피부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항상 쟤는 항상 같다. 쟤는 얼굴이 항상 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 중에 김산우 의원님, 저희 산스폰서님께서 그렇게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은 저보고 영양제를 한번 먹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몸에 대해서 정말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먹질 않았어요. 먹질 않았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을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둘이 이제 마사지 베드에 이제 누워서 항상 제가 케어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결국에는 제가 한번 산스폰서님 집에 가서 식사도 한번 대접받았고 대접받은 거에 맞춰서 제가 결정을 해서 디톡스라는 거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디톡스를 하면서 안 했어요. 단순히 제가 50몇만 원 주고 디톡스를 시작은 했지만 안 했어요. 왜냐면 뭐 굳이 이게 뭔데? 라고 생각하고 이틀 정도 디톡스 한 다음에 3일째부터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서 솔직히 효과라는 거는 안 봤다는 건 거짓말이고 이게 변이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하나는 좋구나. 근데 다만 제가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치여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 어머니가 너무 이제 몇십 년 동안 아프셨던 부분을 제가 이제 실토를 하고 산스폰서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가 몇십 년 동안 갖고 있었던 온갖 질병이 이제는 조금씩 서서히 나아지는 걸 보면서 제품력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신뢰를 하기 시작됐고, 그 제품에 대한 기반을 설명해 주는 와 진짜 공부 많이 하셨다라고 느낀 산스폰서님도 신뢰를 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점차 코로나가 심각해지는 개월수가 다가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코로나가 다가와주면 오기 전에 이제 용인 홈미팅을 이제 스폰서님께서 이제 초대를 해주셔서 자주 갔는데 한번 마이 스토리를 한번 이제 말해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이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서 단 한 단어만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라는 말을 되게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애프터를 가지게 되는데 제가 김정은 골드님을 만나 뵙고 야 나는 열심히 산 게 아니구나. 열심히 사는 사람은 이렇게 또 따로 있구나. 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이구나. 진짜 열심히 사셨다. 근데 저런 사람도 이걸 하는데 이게 뭘까? 라고 의문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의문은 가졌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유산화도 사인을 했고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절대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계속 산스폰서님이랑 계속 케어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작 이제 11월 말까지 오다 보고 나니 저희 업계가 피트니스 업계가 문을 닫기 시작을 합니다. 금지를 받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는 제가 이게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원잡이 아니라 투잡, 쓰리잡, 포잡, 파이브잡 계속 직업을 늘려가야 되는 이 경제사 상황이라면 내가 이 유산화가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는 그냥 이 유산화를 어쨌든 간에 알면서 이제 제대로 시작한 지는 한 달 반 정도, 길게는 2달 정도 되는데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진짜 유산화한테 요즘에 참 고마운 게 한마디로 하면 저를 알게 해줬습니다. 저를 알게 해줬다는 게 제가 센터를 운영하고 막 호점수를 눌리고 그쪽으로 번창하고 하는 일을 제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걸 찾아냈고 유산화로 인해서 그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유산화가 저를 100% 200% 도와줄 거고 그로 인해서 제가 행복하고 제가 더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산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재현 리더님과 스폰서 파트너님 관계 이전에 이제 저희 집에 몇 번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열심히 살았대.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봐도. 근데 뭐라 그랬냐면 재현아 그 정도는 다 열심히 살아.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재현 리더님이 그 스토리를 만난 정은 골드님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우리 양나라 리더님이 소진 리더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산화로 꿈꿀 수 있는 것들을 그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짧게 이 나의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홈미팅에서 발표하는 마이스토리랑은 좀 느낌이 다르지 않으세요? 되게 진솔함이 느껴지고 그분의 진짜 마음이 느껴지고 진짜 스토리가 느껴지잖아요. 결국은 번지르르하게 뭔가 꾸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얘기를 누군가한테 하시는 게 그게 유산화를 얘기하는 건 거예요. 그 다음이 유산화 수익 구조, 뭐 회사, 제품에 대한 얘기지 여러분들의 지금 그 꿈. 정재현 리더님 처음에 유산화할 때 제가 보상 플랜 한 번도 설명 안 들었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재현아 너 나 대신 나랑 하나만 약속하자. 내가 너 좀 더 여유 있게 건강 챙기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 내가 순차적으로 알려줄 건데 하나만 약속하자. 내가 평생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남편, 내 아들 그 둘의 몸은 네가 책임져 준다고 얘기해라. 아무리 유산화가 좋아도 아무리 유산화의 뭐 직급이 높아져도 그것만 약속하자. 근데 그때 눈빛이 저 아줌마는 뭘 믿고 저런 얘기를? 자기는 저기 센터 그만둘 생각 전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됐더니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월까지 마무리를 하는 걸로 지금 마음을 굳혔고 이제 매장 센터를 이제 매매하실 분들이 지금 이제 매장을 보러 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너 한두 달 있다가 말 바뀌면 안 된다. 네가 매장을 접더라도 정말 그걸 하지 않더라도 이 남자 둘은 꼭 케어해줘야 된다. 제가 그래서 농담삼아 이랬어요. 조만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다. 스폰서는 제가 좋은 데 알아놨으니까 거기로 가시라고. 이런 말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순차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정말 알아가고 그 참맛을 느껴가면 사실 별로 딴 걸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2천만 원이라는 수입을 두고 유산화를 시작했던 이유가 지금 재현 리더님의 그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은 지켜가면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요새 제가 목이 아파요. 막 되게 주물러줘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예전에는 그냥 환자 회원으로 되는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스폰서님이 건강하셔야 제가 좀 잘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의 느낌이야 지금은. 어쨌든 여러모로 제가 지금 계속 제가 자세를 고정하고 계신 거 보이시죠 우리 선생님? 턱이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되게 애써서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도 중간중간에 하면서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을 건강한 몸 컨디션으로 올해 아주 많이 후원하기 위해서 저도 건강 케어를 우리 정재현 리더님께 도움을 받아서 습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벌써 저희가 40분을 썼어요. 여기에. 그죠? 근데 사실은 어떠한 유산화 보상 구조를 설명 듣는 것보다 사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거. 자,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날 발표를 하실 분 3분을 미리 선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보셨다시피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다행히 3,000%로 아무도 안 빠지셨고 조금 얘기만 정리정돈해서 얘기할 수 있게끔 큰 거, 이게 키포인트의 단어 정도만 메모하셔가지고 진행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발표해 주실 3분 제가 정해드릴게요. 민겸재 리더님, 그리고 양나라 리더님, 김은아 리더님. 한 2, 3분 정도로 간단하게 준비해 주시고 제가 그 부분 안에서 이렇게 포인트 짚어드릴 거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좀 늦어진 관계이긴 하나 첫 바니까 제가 30분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근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미팅을 다녀온 케이스에 이게 좀 아쉬웠고 이게 좀 사실 너무 좋았다. 아니면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잘했다. 혹은 갔다 와서 스폰서님의 이 가이드를 받으니까 이게 되게 공부가 됐다. 혹은 가기 전에 스폰서님께 이런 조언을 받아서 갔더니 확률이 높더라. 사인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어떤 경험치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케이스 공유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발표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아니까 지정해 드릴게요. 정재현 리더님, 갑자기 김소연이라는 리더님과 어제 저희가 그 명단 상의할 때 왜 누가 2층에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분이 그 전날 재현 리더님이랑 잠깐 미팅을 하고 그 다음날 우리 집에 와서 남자친구를 차에 내버려둔 채 거의 4시간을 얘기하고 갔었어요. 결국 그날 사인하고 디톡스 포장까지 하고 어제는 남자친구랑 놀고 오늘 홈미팅에 오셨고 내일부터 디톡스를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도 센터 운영을 하시는 분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나이는 한 27세 정도 되시고 전직 스포츠 댄스 선수였고 지금은 본인이 운동 삼아 시작했던 그 피트니스를 그 나이에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200평짜리를 인수해서 한 달에 월세를 1,600만 원씩 내고 있는 굉장히 대장부시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그분의 미팅을 진행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뭘 설명을 했대, 재현 리더님이. 근데 진심이 느껴지더래. 눈이. 그리고 알아듣겠더래. 그래서 내가 진짜 알아듣겠더냐 그랬더니 일단 진심은 느껴졌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건 재현 리더님이 뭐라고 했는지, 사실 그 전에 얘기했던 본인의 마이스토리, 유산화에 대한 얘기와 뭐가 달랐길래 그 사람이 그런 띠용 하는 눈으로 재현 리더님이 여러분께 사실 유산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제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배운 게 누적되면서 진짜 무언가 표현된 거예요. 본인의 마음. 그리고 최근에 정재현 리더님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나를 찾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찾아졌기 때문에 그게 전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만 잠깐 제가 앞에 건 다 설명해드렸으니까 재현 리더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봤을 때는 그 전의 얘기와 이 얘기가 뭐가 달랐던 것 같은지 공유해 주시면 돼요. 재현 리더님. 넣어요. 네, 리더님요. 네, 저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정 스폰서님께 말씀하신 대로 저를 찾기 전까지는 항상 미팅에 유산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유산화를 자꾸 언급을 하고 유산화를 자꾸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유산화를 파는, 유산화에 대한 정보를 자꾸 주려고 하는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를 찾고 나서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이 지금 이제 경제 시장이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라고 하는 게 좀 확신이 되고 좀 상상이 가면서 김소연 리더님한테 딱 한마디,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소연 리더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전 이렇게 살 건데 소연 리더님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몇 년 걸려요? 라고 여쭤보니까 못하죠 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매출을 끊고 돈을 벌지만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건비는 다 제한 거예요. 즉 자기 인건비는 빼지도 않고 그냥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소연 씨 본인은 없네요. 그럼 돈 왜 벌어요? 뭐하러 일하고 뭐하러 벌어요?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벙 찐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저랑 요거 한 달만 알아봅시다. 나도 내가 이거 걸린 지 한 달 반 이제 됐거든요. 나랑 한 달만 딱 알아봅시다.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나랑 가서 바로 사인하지 말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무조건 알아보고 괜찮으면 나랑 해요. 나랑 합시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조금 말했던 것 같습니다. 재현 리더님이 지금까지 이제 저나 한 스폰서님을 통해서 스폰서님 미팅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날은 조금 특이하게 미팅이 진행됐어요. 특이하게 미팅이지. 제가 뭐 스폰서로서 그 자리에 동석했다기보다는 그냥 인생의 선배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조언해준다는 느낌으로 그 얘기가 시작이 됐고, 그 미팅을 참여해본 정재현 리더님의 소감 한번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미팅하는 걸 처음 보다 보니까 본인도 벙쪄 있었거든. 제가 그냥 쉽게
그냥 언니니까 말 놔도 되지 라고 시작하고 이제 제 마이스토리 안에 모든 유산화 보상을 풀기 시작했고 그냥 먹으면 돼 하면 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미팅을 진행해본 재현이더님의 소감 무엇이 가장 그 미팅에서 느껴졌어요? 희정 스폰서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생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일 세게 한 가지 느꼈던 건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이제 저희 이제 소연 리더님이랑 이전 스폰서님이랑 저랑 셋이 우린 같은 속도야. 우리 같은 또라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은 속도를 맞추는 사람을 찾았다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이전 스폰서는 그냥 이거 계약서 쓸 필요도 없어. 그냥 해. 뭐 부상 플랜 풀 필요도 없이 무조건 우선 해. 이런 느낌과 진짜 그 소연 리더님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상황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1부터 10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동생으로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때쯤에 처음 봤거든요. 근데 새벽 4시까지 새벽 2-3시까지 아니 2시까지 얘기를 하는데 정말 동생처럼 좀 아껴주시는 그런 미팅이셨어요. 네, 그거 보면서 좀 이정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유산화는 진짜 진심이구나.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본인 집에서 정말 그 새벽 2시까지 처음 보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2시까지 그렇게 길게 진짜 진심을 다해서 미팅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저를 도와줘서도 있겠지만은 사람이라는 그 하나의 사람을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대하신 게 저는 너무 크게 와닿았고 저도 그렇게 진심을 좀 많이 담아야겠다. 사업이더라도 진심을 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굳이 제 자랑을 우리 재현이더님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했던 얘기는 유산화에 관련된 얘기는 일요일에 와서 들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또라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 나이에 그 8천만 원이라는 빚을 지고 1,600만 원 월세를 내고 그걸 해볼 법한 성향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대신 반드시 실패도 많이 한다. 왜? 못 모르고 덜컥덜컥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아 안 하고 후회하는 게 나아. 우리는 해보고 후회하는 스타일이지 않냐.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고민하냐. 우리는 그냥 하지 않냐. 비슷한 과예요. 성향이 살아온 게. 그래서 그냥 하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데이터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영업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본인을 끌어줄 사람은 없지만 본인은 굉장히 럭키하게 재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났다.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해보자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했던 그 열심, 그 열정만 가지고도 이 일에서는 충분히 끝이 다르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네네네 하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신 것처럼 걱정, 어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다 똑같이 하셨잖아요. 재현이더니. 이게 과연 될까? 명단이 있을까? 그 친구 어떨까? 근데 그날 명단 상의를 하면서 5명, 처음에 했던 몇 명까지 해서 한 7, 8명의 명단을 받았고 오늘 홈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레그를 이미 4레그 어떻게 내릴지 그리고 그 센터에 대한 운영 그렇다 치면 거의 10명의 인원을 레그를 내렸어요. 벌써. 그걸 보고 우리가 광속레그, 폭풍레그라고 하잖아요. 가입하기 전에 혹은 가입한과 동시에 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레그를 상상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미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본인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을 것이고 서로에게 어떤 시너지를 날 것인지. 센터에서 유산화한다는 그 PT 선생님들이 센터에 있어도 땡큐. 센터 접고 나가서 유산화한다 그래도 땡큐. 결국은 평생 볼 수 있는 그렇게 윈윈할 수 있는 서로의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부분으로 갔다 와. 그리고 주중에 필요하면 미팅 요청해. 같이 만나보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너무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공유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폰서님의 후원 미팅이라는 게 유산화를 정말 막 달달달달 외울 수 있어서 핀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인생에 대한 경험에 대한 공유는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고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게 그 신규분이든 아니면 내 파트너분이든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어떠한 내용을 알려드리지 않고 그냥 같이 미팅 가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본인의 첫 파트너님 후원 미팅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오신 우리 민겸재 리더님과 박희정 리더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듣고자 해요. 우리 겸재 리더님, 처음으로 스폰서라는 위치에서 파트너를 후원해본 소감, 그리고 무엇이 아쉬웠고 다음번에 어떻게 준비해야겠다라는 그 다짐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희정 리더 파트너분, 이제, 이정로 씨라고 제가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 사실은 그 전에 준비해 간 게 사실 좀 많아요. 그분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9시에 이제 가게 문을 닫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8시 15분 정도에 제가 만나 뵙게 됐는데, 그분의 얘기를 좀 들을 겨를이 없이 좀 제 마이스토리를 놓아서 제 얘기를 먼저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제가 왜 유산화를 하게 됐는지, 왜 유산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그분의 얘기를 사실 더 많이 듣고 싶었는데, 그분의 얘기를 좀 많이 못 들었던 게 너무 아쉽고요. 이제 막 그분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말씀드리려는 찰나에 이제 9시가 됐다고 쫓겨났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좀 시간 배분을 좀 잘못해서 너무 좀 중구난방 얘기를 했다는 점이 좀 더 아쉬웠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하고 준비해서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상태입니다. 물론 첫 미팅이지만 저는 뭐 첫 미팅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처음이라서 너무 설레고 느껴지고 이런 것보다도 어, 앞으로 제가 누군가를 후원할 때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후원 활동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듬직하게 잘하고 오셨고 다 그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김태수 리더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여쭤봤더니 태수 리더님이 그 아이나비 그 뭐지? 저기 자동차 어쨌든 그거 하는 매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문 닫는 시간을 뭐 이렇게 꼭 정해져 있진 않나 봐요. 그래서 목요일 날 만날 때 혹시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확보를 하려면 이렇게 해서 우리 스폰서님이 장소를 쓰셔도 된다라고 얘기해서 거기 석계동에서 만나보자. 근데 대신 제가 태수 리더님 이게 뭐 나쁜 얘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매장이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어요. 좀 지저분해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양해가 되고 그 자리에 가야 돼요. 비즈니스 얘기를 하는데 너무 뭐 이렇게 그렇다고 커튼을 칠 수 없잖아. 남의 영업집에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서로 조금 양해가 돼서 그래도 우리가 이왕 만나는 거 조금 시간 여유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거 참고해서 쓰시면 되고. 희정 리더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깨끗해요. 청소하셨나 나 봅니다. 제가 처음에 유산화 제품 DP하는데 왜 어찌나 지저분한지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그 집에 가가지고 막 붙여갖고 다 그 청소해줬다니까 거기 거를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조금 장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희정 리더님이 느끼시기에 어떻게 보면 그 스폰서님의 후원 미팅이라는 게 직급이 있고 핀이 있고 돈을 벌고 해야 사실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초기 사업자 때는. 근데 제가
같이 가라는데 이유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 물론 짧긴 했지만 그 미팅을 통해서 우리 희정 리더님이 가장 좋았던 거, 느꼈던 감사함, 그거 조금만 공유해 줄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스폰서님이 급하게 잡힌 미팅인데, 뭐 일단 바로 달려와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가 겸지 스폰서님이 어쨌든 미팅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평상시에 이제 어떻게 미팅하시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처음 이제 스폰서님의 미팅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겸재 스폰서님이 하시는 말씀? 뭐 이제 나의 그 확신과 진정성 전달을 진짜 잘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마이스토리나 뭐 STP 1, 2 같은 걸 말씀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확신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런 점을 또 많이 배우고, 이렇게 말했을 때, 더 와닿겠구나. 뭐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이제 바로 일 끝나고 달려와 주신 거거든요. 그거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제 파트너가 이제 아쉽다고 하니까 다시 제 미팅을 잡아주신다는 거. 뭐 하나하나 감사함이 없는 게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를 짚으셔야 돼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후원이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피드백, 어떠한 반응, 그게 누구라도 지금 희정 리더님처럼 그 감사함을 항상 마음속에 지니는 거. 미팅을 진행하다 보면 다이아몬드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고요. 실수 안 하지 않아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언도 할 수 있고 어느 날은 보상 플랜을 좀 잘못 풀 수도 있어요. 예를 들다 막힐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스폰서님 감시하듯이 검사하듯이 어머 이건 좀 잘하네? 씨 이건 아니네.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스폰서님이 하는 미팅을 통해서 배울 것들을 찾아가는 거. 감사한 것들을 찾아가는 거. 때로는 부족함이 느껴지더라도 그 부분을 스폰서님을 탓하거나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가야 되는 거. 제가 소진 리더님 지금 이제 우리 원래 8시에 만나서 하기로 했던 부분에서 제가 정해드린 게 있어요. 그 미팅에서는 어느 누구도 피드백하지 않는다. 무조건 잘했다고만 한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거 있거든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피드백을 하냐고. 본인도 잘 못하면서 누구한테 지적을 하고 누구한테 피드백을 하냐고. 무조건 잘한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내가 하나를 배웠어. 알려주고 싶어. 근데 그 알려주는 게 종이 한 장 차이로 가르치려 들거나 지적을 하려고 들거나 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랑 얘기하시다 보면 분명히 무언가를 가르쳐지곤 있지만 그렇게 그런 느낌이 안 드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이 일을 하는 경험의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무조건 칭찬해 주시고 잘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하고 온 그 부족함을 본인이 알아요. 겸재 리더님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본인은 엄청 아쉬울 거라고. 제일 아쉬운 사람이 누구? 민겸재 리더님이에요. 그 미팅에. 조금 더 해줄 걸. 조금 더 할 걸. 그러려면 다음에 준비해야 될 걸. 그래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피드백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해도 된다 할 때까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서로 감사하고 배우고 좋아하고 그런 것들만 지금은 무조건 눈 크게 뜨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절대 지적하거나 피드백하거나 잘못했다고 채찍질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할 거예요. 나쁜 역할은 제가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잘해보자. 이거 너무 좋았어. 이거 너무 감사했어. 서로 으쌰 얘기만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관계로 다음 주에 미팅이 잡혀있는 부분들 중에 꼭 상의하고 싶은 분이 있다. 앞으로 이 질문들의 이 과정들은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미팅에서 스폰서님의 아이디어를 받고 싶으면 미리 정리해 오시고 혹은
미팅을 다녀왔는데 좀 아쉬웠다. 물론 카톡방에서 지금 이제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여기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 하려고 톡방 만든 거니까. 그랬을 때 조금 카톡상의 가이드 말고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조언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려면 앞에 부분을 간단하게 지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도 2, 3분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다음 주 미팅 이거 꼭 상의 받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다 잘하나 봐. 이제 내 돈 필요 없나 봐. 어머 어떡해. 나 너무 좋아. 그럴 줄 알았어. 그럼 갔다 와. 내가 뒤에 있으니까. 이런 느낌 충분히 괜찮죠? 좋은데요? 지금 표정을 봐도 되게 시너지가 나고 신나고 재밌고 이런 게 느껴져요. 사실은. 이런 느낌으로 우리 사나 하자고. 혼날 때는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리더님 통화되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정말 할 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캐치하면 돼요. 수진 이렇게 얘기하면 혼날 일 없다는 거예요. 칭찬 들을 일만 있는 거고 재현 리더님 통화되세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조금 이제 뭘 잘못했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이런 느낌이면 되세요. 제가 태수 리더님한테도 지금 전화할 때 오빠 뭐해?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리더님 하시면 이제 혼나는 상황이에요. 이해하셨죠? 저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려요. 그러면 우리 소진 리더님 준비되셨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에는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유산화로 인해서 유산화로 내가 갈 방향들을 목표하고 왜 느껴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크릿 영상 다 보셨죠? 다 보신 분 손? 보신 분 손 시크릿? 다 보셨죠? 시크릿 영상을 통해서 본인이 유산화로 나아갈 목표들을 설정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카톡방에 잠깐 올려드리긴 했지만 저는 제가 사인하고 한 비리더 이 정도일 때 저는 이미 다이아몬드로 아시아 싱가포르 컨벤션이 아닌 아시아 코리아 컨벤션에서 다이아몬드 디렉터로 승급을 하고 그 자리에서 저의 스피치를 영어로 하려고 했다. This is new diamond director 희정 리 헬로 하고 등장하는 그거를 맨날 샤워하면서 연습했다고. 제가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모르는 거 단어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리액션 네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런 거 말고 영어를 어떻게 하면 내 느낌 내가 유산화를 갖고 있는 그 경험들을 쉐어해줄까 그분들에게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목표가 되실 수 있는 뉴 골드 디렉터 내가 정말 골드가 됐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그거에 대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벅차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포장되어 있는 트로피가 2층에 있는 관계로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되시면 이렇게 노란 색깔의 아시죠? 저희 조카는 이 트로피 모으고 싶어서 유산을 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반짝반짝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오늘은 일바로 제가 누군가에게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만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까 합니다. 자, 준비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 코리아 그레이터스 팀의 뉴 골드 디렉터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뉴 골드 디렉터님 이소진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7일 뉴 골드로 승급하신 그레이터스의 뉴 골드 디렉터 이소진 리더님을 큰 박수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뉴 골드 디렉터 이소진입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얘기를 드리면서 이소진이라는 사람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올라왔어요. 저는 이소진이라는 사람은 일단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힘들어도 하기로 한 거 할 거야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존심이 굉장히 센데요. 그래서 그럴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따라다니는 별명들이 대부분 천방지축, 아니 말갈량이, 고집불통 뭐 이런 단어들로 많이 불렸어요. 다른 말로는 참 밝다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밝을소 참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를 만들어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던 모든 건 저희 가족이었어요. 그 당시에 집안이 풍족하지 않았음에도 좋은 것만 보라고 앞에서 밝고 뒤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을 혼자 도맡아서 하시고 힘든 티를 저한테 단 한 번도 내지 않으시면서 저한테 그런 영향이 올까 봐 밝은 모습만 보여주셨던 저희 엄마와 이모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아빠의 역할을 해주신 삼촌은 20대부터 막노동을 시작하셔서 지금은 현재 중기업체의 사장을 맡아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족 사업으로 만들기까지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단 한 번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여행을 가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많은 행복을 받았고 부족한 부분 없이 자라왔기 때문에 저희 가족에게 제가 줄 수 있는 행복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돈, 그리고 돈이 있어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힘들게 하시고 계시는 저희 삼촌, 건강, 돈, 시간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선물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이 유산화였고 그래서 저는 항상 돈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잘 벌고 싶었고 저축을 잘해서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행복을 주고 싶었고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싶어서 저는 캐나다를 약 8, 9개월 동안 다녀왔고 코로나로 조금 일찍 입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가격리할 때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을 했었고 계속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경제서적인 부의 추월차서를 접하게 되었고 거기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게 됐어요. 사실 이때도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서 크게 비전을 보고 내 삶을 바꾸고 가족들의 행복을 내가 챙겨줄 수 있겠다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일단은 돈은 벌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고 정확하게 알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 저는 지금 안치원 스폰서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셨던 부분이 떠오릅니다. 그때 DM으로 저한테 뉴스킨한테 연락이 왔었고 알아보게 되면서 줌 미팅 몇 번 참여 후에 사인업을 하려고 했고요. 사실 그때 보상을 잘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날쯤이었을 거예요. 바로 엄마한테 유산화 헬스팩과 뉴트리미 화이버지 이런 것들을 전달받았고 저는 이제 제가 성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집불통 천방지축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제 성격을 알다 보니까 덜덜 떨면서 소진아 너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이거 엄마 믿고 한번 먹어보면 안 돼?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제가 트레이너였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살을 빼면 뺐지 왜 나한테 저런 걸 전해주지? 그거 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됐고 그 길로 바로 정은 스폰서님한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유산화를 처음 접하게 됐고요. 3개월 정도를 배우고 알아보면서 유산화를 바라보게 되고 초반부터 저는 유산화에 대해서 인생을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라면 우리 삼촌을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우리만 맨날 여행 보내게끔 하고 삼촌 난 괜찮다고 그랬던 그리고 돈으로만 지원을 해주시고
행복을 주셨던 삼촌한테 이제 제가 행복으로서 돈이 아니라 삼촌한테 경험을 선물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거라면 손재주가 엄청나고 재능이 많지만 돈에 힘들어서 모든 것을 시도하지 못하는 저희 이모 이렇게 선물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거라면 우리 엄마 그리고 할머니의 인생을 저에게 모두 쏟은 만큼 본인들의 인생을 즐기라고 제가 당당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행복해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다짐을 하게 된 게 유산화였고 무엇보다 그 길에서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너 이거 왜 해? 하던 거나 해. 이거 다단 게 아니야? 이런 모든 말을 들어도 지금은 정말 아무렇지가 않고 오히려 안타까워요. 오히려 그냥 그래 일단은 나 믿고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제가 제 진심을 전할 수 있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지금 행복하고요. 저희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저희 스폰서님인 정은 스폰서님께서 유산아의 엄마로서 정말 제 중심을 잡아주셨고 마음적으로 힘들 때 그리고 정말 울고 싶었을 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지칠 때 모든 버팀목으로 저를 든든하게 큰 산처럼 저희 뒤에서 바라봐 주셨고 지켜주셨고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 뒤에선 더 큰 하늘같이 저를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방향성을 알려주시면서 혼낼 때 혼내주셨지만 되게 따뜻하게 주실 땐 안아주셨던 저희 희정 스폰서님께서도 모든 분들이 저를 위해 응원해 주셨고 그 마음들이 모아서 저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 최종 목표는 골드가 아니지만 여기까지 저희 성장은 저희 가족과 유산화 가족의 모든 마음이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와주는 파트너들 그리고 이런 모든 마음들이 저를 이 자리까지 빠르게 성장하면서 저도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유산화를 알게 해주신 저희 엄마 스폰서님이자 직속 스폰서님인 지니 스폰서님과 이런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게 저는 정말 큰 행복을 이미 누리고 있고요. 저 혼자라면 사실 못했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게 된 건 이 모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설 수 있었고요. 진심이 전달되는 사업이라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 진심이 전달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꿈을 찾아줄 수 있고 제가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이 일이 어떤 일보다 저는 보람차고 행복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첫 번째 계단이에요. 한 계단을 넘어서 이제 다음 단계를 바라보는 지금 제가 이제 뭔가 한 단계를 잃었고 이제 시작이다 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더 큰 도움을 나의 파트너들과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 그리고 가족들에게 주면서 저 또한 성장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한번 올라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골드 디렉터로 승급하신 우리 이소진 뉴골드 디렉터님 축하드리고요. 쉬지 않고 루비 가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게 가상의 어떤 상상이고 느낌이지만 그 노래가 나왔을 때 저는 여러분들의 영상을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모니터를 통해서. 물론 모두가 기쁘셨겠지만 가장 두 손 모아 기뻐하신 게 누구셨냐면 민경재 리사님. 일단 남자분들은 잘 티가 나지 않는데 티가 날 정도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일을 해보시면 뭐냐면 사실 제가 골드 가는 건 제가 가려고 해서 마음먹고 간 거잖아요. 물론 감사한 분들 당연히 있지. 근데 루비 갈 때 다이아 갈 때 저는 알았어요. 제가 갈 거 그죠? 왜 제가 계획하고 가니까. 근데 진짜 감동스러운 건 뭐냐면 내 스폰서님이 갈 때 내가 하나의 어떤 도움이 됐고 내가 일조를 했고 그 승급에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 파트너님이 승급할 때 그 가슴 벅참은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본인 승급에서는 무대 위에서 울지 않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우리 파트너들 승급하면 밑에서 고개를 못 들어 이렇게 엉엉 우느라고. 근데 그 마음은 오늘 조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건 그 시크릿에서 보는 것처럼 상상하시고요. 온몸으로 느끼시고요. 온몸으로 상상하세요. 왜? 그래야 빨리 와요. 쓸데기 없는 소리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 생각하라고 이런 거. 자, 그러면
본인이 먼저 해보겠다라는 용기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팀워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일단 선박 날려주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지금 사진과 원고가 오지만 다음 주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손! 정재현 리더님이 하신답니다. 좋습니다. 지금 겸재 리더님 손들랑 말랑하다가 귀만 친 거 아니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놓친다. 망설하면. 자, 다음 주에 뉴 골드 디렉터로 승급하실 마지막 주차 멋지게 해내시고 정재현 리더님의 스피치. 자, 사진 주시면 제가 플라이어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제스처, 축하 인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갑작스럽게 시간이 늦게 진행됐지만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 주 본업과 유산화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그 힘, 지치지 않고 내 스스로 에너지 받아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 가장 중요한 건 이때 우리가 할 건 지금 오늘 한 거예요. 어떤 롤플레잉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카톡방에서 사실 수없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눈 빠지게 봅니다. 궁금하면 전화 오겠지 나한테. 그죠? 근데 이렇게 얼굴 보고 할 수 있는 건 이런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유산화 사업 별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려면 누군가를 도와야 하고요. 누군가와 함께 팀워크를 이루고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게 파트너든 스폰서든 형제라인은 상관없어요. 그 에너지 그레이터스 단톡방, 용인 홈미팅방, 그리고 2030 후원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팀워크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나 이제 쉴게. 안녕 여러분. 사진 안 찍나요?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애쓰셨습니다. 사진 안 찍어요? 사진 아까 찍었는데 다시 한번 찍을까? 우리 혜진 리더님, 성은 리더님 잠깐만 얼굴 비칠까요? 고속버스 아니고 하겠지만 얼굴 살짝 이렇게 나오게끔 한번 해볼게요. 1바니까. 상황이 어렵나? 자,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떤 표현을 쓸까요? 예진 리더님 예뻐요. 충분히 예뻐요. 좋아요, 좋아요. 성은 리더님은 퇴근 중이신가 봐요. 자, 뭐 할까요? 우리 3. 올해 우리 팀의 목표가 333이에요. 다이아몬드 멤버 3명. 그러니까 나 포함해서 2명 더 나오면 되지. 그리고 리더스 멤버 30명. 지금 12명이니까 18명의 골드가 더 나오면 돼요. 그리고 단톡방 인원 300명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단톡방에 300명 이상의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한 주축돌이 되셨으면 좋겠고, 골드 30명 안에 반드시 종건 리더님 안녕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333 3번 할 거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반드시 잠깐만요. 다시 미안. 다시 미안. 다시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잠깐 종건 리더님이 마침 들어오셔서 말씀인데요. 종건 리더님 그 6명 후원방 있잖아요. 네. 조만간 본인도 하실 거예요. 6명 후원방에 종건 리더님과 정은 리더님이 지금 여러분들 개월 차수에 뭘 했었었냐면 다이아몬드 디렉터 승급식에 대한 원고를 썼었어요. 저희랑. 제가 오밤중에 1시 넘어서 통화를 하다가 둘이 오늘 그거 쓰고자 그래가지고 새벽 3시 반인가가 넘어서 올라왔던 글이에요. 그리고 그 글을 쓰고 둘이 되게 가슴 벅차서 둘이 많은 얘기를 하면서 거기 밤을 지샜다라는. 기억나시죠, 종건 리더님? 네, 납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잃어감에 리더님이 지금 성심성의껏 도와야 하는 분들이 이 방에 계시고요. 이분들이 골드, 루비, 다이아몬드가 되실 수 있게끔 반드시 도와야, 오늘 점심시간에 나한테 물어봤잖아요. 반드시 이분들을 해낼 수 있게끔 반드시 만들어야 리더님 또한 성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가슴 벅참은 사실 상상만으로 이루어지시는 거지만 실제로 그 상황이 오면 그 가슴 벅참은 이로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통장에 말도 안 되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 모든 건 지금의 작은 시작들이 쌓여서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셔서 한 주 시작하세요. 오늘 푹 주무시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정재현 리더님 단톡 그 라인에서는 지금 굿모닝 유산화를 하잖아요. 일주일 하시면서 제가 그 방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스스로들이 많은 것들을 느껴요.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공부해야 되구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니까 되게 좋구나. 팀의 리더이신 재현 리더님은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 우리 라인이 우리 팀이 으쌰으쌰 하겠구나. 정신 똑바르게 챙기는 계기가 돼요. 그게. 그래서 각각의 라인 왜냐면 출퇴근 시간도 다르고 업무 상황들도 다르기 때문에 여기를 모아서 제가 굿모닝 유산화를 진행하진 않을 거예요. 굿나잇 유산화도 상관없고요. 굿모닝 유산화도 상관없어요. 본인의 라인에서 매일도 상관없고요. 일주일에 2-3번도 상관없고요. 월수금도 상관없고 화목도 상관없어요. 본인들 라인에서 서로 얼굴 보고 에너지 받을 수 있는 스폰서님 없이 본인 라인에서만 그러한 시간들을 조금씩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때 케이스 공유 좋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적극적으로 반영할 거고요. 뭐든 하셔도 좋아요. 스폰서가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이것도 해봐요. 굿모닝 유산에서 이것도 해봐요. 이것도 해봐요. 인스타 찾아보니까 누구는 이것도 하나 봐요. 우리 이것도 해봐요.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우리한테 맞는 컬러들을 찾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일주일 파이팅 하십시오. 이제 진짜 끝. 안녕. 예진 리더님 옆에 누가 있었어. 바이바이. 정말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나가셨어. 오빠랑 잠깐만요. 안녕, 오빠 잘 자. 축하해줘서 고마워, 골드. 바이바이.